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그동안에 서름을 싣고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게 과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 건지, 과연 뭐 기대감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저 역시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양극재 섹터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댓글 중에 굉장히 나쁜 댓글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종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LNF의 비중이 최근 높은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세 종목은 1 년이나 2 년이나 이렇게 롱텀으로 보게 되면 신장률이 수익률이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인제 뭐 너무나 키 맞추기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만큼 에코프로비엠 모자를 썼죠. 이 대장인 에코프로비엠이 잘 나가줘야, 잘 버텨줘야 나머지 아우들도 잘 움직입니다. 결국은 경쟁이지만 아이러니하게 같이 가는 동업자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 뭐 2-30 가지의 리포트를 뭐 한 5시간 이게 보고, 물론 제가 워낙 많은 오랜 기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이런 단점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으로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얘네들은 이미 손익 불확실을 끝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양극재 포트폴리오에 풀라인을 갖췄다. 이게 지금 뭐 LFP냐 LMR이냐 미드니켈이냐 여러 가지 저가 중저가 라인에 대한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데, 물론 지금 최근에 LFP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전투력을 봤을 때는 얘네가 최강이다, 에코프로비의 최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LFP에서 뭔가 좀 LMR로 또 변화, 아니 미드니켈로 변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장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기업들은, 물론 또 혹자는 또 "야 이거 LNF가 더 잘해. 뭐 포스코 프린점이 더 잘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업계의 소식들과 그동안의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플라인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돈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1.3조인가요? 유상증자를 했고, LNF는 뭐 돈 너무 없는 걸로 유명한 회사지만 어쨌든 3천억 신주 인수권 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둘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코스피 이전 상장과도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지금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연속에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코스피 이전이 쉽지 않은데, 얘네는 오늘에 대해서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ESS나 당연히 뭐 EV 전기차용 그게 훨씬 제일 크고 뭐 8대 2 정도 되는데, 또 하나 사실 좀 작은 부문이지만 파워툴 전동 공구 부문을 얘네들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10% 정도 이상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큰 성장을 유지한 것이 사실 2분기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물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철강 이쪽이 30% 정도 되는데,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해줘서 2분기 때 오히려 그 좀 부진한 거를 잘 메꿔줬지만, 이런 EV 배터리 쪽에서 파워툴 갖고 있는 거는 꽤 괜찮은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는 얘네들이 인리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재련 수익에 대해서 이번 분기, 2분기하고 3분기 때 수익 인식을 한다라고 했죠. 한 400억 정도. 3분기에도 인식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왈가왈부가 있긴 하지만 이익인 건 맞긴 하니까, 지금 시점의 차이인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삼성 SDI의 46파이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때 NCA 얘네 거를 쓸 거기 때문에, 코브레 BM 거를 쓸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손익이 너무나 좋았죠. 3분기 때도 손익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4분기 때 손익이 조금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다는 시장의 컨센이 조금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추후의 성장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이익 너무나 좋고 한데
재고평가 손익, 환입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Q의 성장이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원래 40% 30%에서 가동률이 한 48였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하량이 좀 불안하다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ESS 쪽에서 조금 약한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기존 주 거래처가 삼성 SDI하고 SK온인데 그런 부분에서 LNF하고 LFP가 좀 더 조약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조금 이 벤더의 물량을 물론 자기 얘네들이 1벤더지만 물량을 좀 뺏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의심을 받고 있고 물론 이번에 1조 수주한 것들은 NCA로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BM 걸 쓰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룹의 파워로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유상증자에도 다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가장 요즘에 올랐던 이유는 2분기 때 사실 양극재가 되게 매출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연음극재가 각광되면서 중국산이면서 90 몇 프로의 관세까지 실질적으로 부여받는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흑연 구형 음극재하고 실리콘 음극재도 조금 하지만 얘네들이 거의 뭐 목리같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보조금도 주어지기도 할 거고 너무나 힘들고 적자의 투성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흑연응급제를 중국 거를 통제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온부터 그때 한 20 몇 프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수혜를 온전히 받고 있다. 그 기대감을 받고 있다. 음극재를 풀 가동 시에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수익이 더 얹혀질 거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극재 같은 경우가 좀 부진했었는데 3쿼터에는 다시 좀 회복을 한다라고 하죠. 지금 잘 나가는 미국의 GM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좀 부진한 상황에서 그 뒤를 GM이 완전히 메꿔주고 있죠. 원래는 현대차가 10% 22% 정도 차지했었는데 한 8, 9%로 떨어지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한 상황에서 GM이 MS를 거의 뭐 15% 2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아주 15% 정도인가요? 그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2위다. 단독 2위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래서 엄청난 배터리 얘네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을 미국 거는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큰 관련이 없지만 미국의 GM 거는 얘네가 다 온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2분기 때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을 3분기 때 이연 수요가 나올 거라서 3분기 때는 큰 폭의 양극재 회복 물량이 있을 거긴 합니다. 다만 4분기 때 이 보조금이 없어지고 나서 GM이 어떻게 될까, 판매량이 급감할까 그런 영향을 좀 걱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점에 써놨죠. 이 쿼터 매출이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LNF보다 더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3쿼터에도 더 뒤처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GM이 너무 중요한데 3쿼터, 4쿼터 때는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큰 상황이고 에코프로 BM도 그 다음 LNF는 뭐 미국하고는 큰 관련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 유럽의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이제 업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 수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더 클 겁니다. 유럽향의 매출이 큰 데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NF인데 그 보조금에 LNF가 포함이 테슬라가 포함이 될지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한번 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도 유럽의 물량이 삼성 SDI가 워낙 거기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적자니까 그 상승폭이 크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광양전구체가 지금 이게 원래 2분기 때 물량이 2분기 GM 물량이 3분기로 이연된 게 이 광양전구체가 중국의 물량을 그 어디죠? GM과 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적격 심사를 받는데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타이밍이 그래도 좋죠. 얘네들이 자체 전구체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8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100% 가동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전구체부터 다 갖고 있다. 얘네들이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나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끝내고 폴스코홀딩스 자본력 아빠 최고. 그래서 이 단점은 이 쿼터 매출이 좀 뒤처졌다. GM이 너무 중요하다. 의존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이 본업인 뭐죠? 양극재 LFP 말고도 이런 하이니켈 쪽에서 3쿼터 물량이 늘어나 있고 40% 늘어난다고 아이안 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빠른 가동률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지금 50%인데 한 6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Q의 빠른 확대. 얘네들이 모델 3 플러스하고 모델 Y 롱 그 긴 버전 그것 때문에 지금 Q가 빨리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장점이다. 그리고 최근 LFP의 이런 각광, 그다음에 리튬 가격 상승의 수혜, 그동안의 피해를 봤던 거니까 리튬 수혜의 장본인인 역할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보고, 단점은 돈 문제는 아직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양날의 검 리튬